인사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예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연준 위원들의 미경제 불확실성이 놓여있다라는 발언과 재정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해서 사흘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역시 오늘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 빠르게 장중 매수 전환해주면서 20거래일 연속 사주고는 있지만 언젠가부터 매수 강도는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선물까지 엇박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을 또 반납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전일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8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지만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하며 1,070원대 중반에 와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3거래일째 부진한 것이 시장에 일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시각 현재 수급부터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좀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최근에는 선물까지 조금 파는 모습이 간간히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관망으로 어느새 돌아선 모습입니다. 수급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사실 이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좀 이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스피 쪽에서도 현물 쪽에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로 좀 포지션이 변화가 됐고요. 역시나 장중에 좀 포지션이 빠르게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 포지션이 나왔는데 지금은 최근에 또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 순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이 그간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빠르게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를 보면 역시나 이 추석 연휴 이후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일단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미뤄졌습니다.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외국인의 매물도 상당히 좀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매물들이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꾸준하게 좀 매물들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오히려 횡보 내지는 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접목해서 외국인 수급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대형주 쪽에서 매물들을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순매수를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역시나 매수 포지션을 뭐 유지하고 있는데 뭐 시장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큰 폭의 어떤 매도폭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근방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환매에 대한 압력,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뭐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와야 그나마 기관이 좀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관의 수급을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기관도 충분히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쯤 이 자금을 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에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좀 기대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동반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오늘 순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로 좀 매물들을 추려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개인들이 대형주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형주를 조금씩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편입하고 싶었는데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매물들을 출회를 했었던 양상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대형주가 조정이 받을 때마다 개인들이 대형주 쪽에서 좀 기회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타이밍에서 대형주를 공략한다. 이 부분은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이벤트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대형주로 과연 공략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외국인의 이렇게 매수 강도를 좀 떨어뜨리다가 변심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속내를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뭐 포지션을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도 포지션은 뭐 매도로, 현물 쪽에서 매도로. 네, 그래요. 외국인들 장중에도 이렇게 계속 어제 오늘 장초반 매도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 걸 볼 때 역시 포지션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잠깐 연결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관과 개인의 속내가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남은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지금 외국인은 다시 한 200억대 정도 매수해주면서 무려 20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일 종가 집계상 8조 한 2천억 정도 담았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로 전환해서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선물 쪽에서는 오늘 매도로 돈 것이 다소 좀 아쉬워 보입니다. 자, 외국인의 속내까지 들으셨고요. 기관과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김 과장님? 네. 네. 이제 남은 기관, 개인, 예. 예. 아직은 뭐, 기관이 좀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지수 때도, 기관들이 생각했던 어느 정도 상단 쪽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뭐, 자금은 충분히 있겠지만, 뭐, 대외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 좀 리스크는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은 아직은 우리가 좀 나설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린 후에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수급으로 여지없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그간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크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수준의 지수대에서는 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관 쪽에서도 분명히 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기관 쪽에서는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많이 못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의 어떤 포지션들을 외국인한테 많이 빼앗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조정될 때는 대형주를 좀 공략을 하겠다.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수대에서 과연 대형주를 공략해서 그간 중소형주로 손실을 입었던 부분들을 지금 수준부터 담는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입장으로,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오히려 조금 늦은 대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공략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수급도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투신권이 아직 소폭이지만 사주고 있고 늘 강조해 주셨던 중소형 바이오 섹터가 오늘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정치권 문제로 인해서 증시에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멘텀이 됐고요.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각 정치권의 어떤 이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독일 역시도 메르켈 총리가 선거는 압승은 했지만 일단 과반수의 어떤 의석의 확보 이 부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정 구성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좀 확립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증시를 좀 하락세로 이끄는 모멘텀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표로도 확인이 됐고요. 중국의 경기 개선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큰 이견이 없다. 중국이 좋아지면 당연히 국내 시장은 호재로 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러나 중국 모멘텀보다는 더 강하지 않을까. 외국인 포지션의 좀 변화에 주목을 해볼 때다. 매수 강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번곡점을 통해서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포지션이 변화하고 난 이후에는 꾸준하게 매물들이 좀 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는 좀 지리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대형주 중에서도 이 업종만을 좀 다르게 보자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업종과 기계업종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기 개선과 관련이 있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지수의 횡보나 약보합과는 좀 다르게 보자.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조선과 기계 쪽과 관련된 부품업종들, 부품주들 역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모멘텀은 괜찮은데 외국인 포지션 변화를 주목하자라시면서 대형주 지금 사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짜보겠습니다. 주쌤 만날 시간이네요.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어떤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최근 선물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 선물 장중에 그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많이 시시각각 바뀌었던 모습이지만 종가상은 시가 부근에서 끝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황금 라인도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블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최대 폭이 이제 6,400억대까지 들어왔었는데요. 그 속도론을 보면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치범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1조까지 써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저들은 못 쏜다. 라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근거를 잡아드릴 수는 없겠죠. 노하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는 상당히 편안한 시장의 관망 모드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월물에 대한 옵션 만기일의 거래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롤오버 쪽에서 안정적으로 모든 게 다 포지션을 좀 만들어가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요. 최근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난 뒤에 특히나 해외 변수 쪽에서도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타이밍을 잡아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의 변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세력은 어제 같은 경우는 주포 세력 중에서도 개인 창구였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해외발 개파락 이후에 눈치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껌딱지 이후에 결국 역시나 학습 효과 쪽으로 위쪽으로 일단 슈팅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건 무엇을 가지고 슈팅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머리와 감정이 없는 바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편리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도 또다시 웹도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현물 쪽의 흐름을 이 선물 시장이 뒤흔드는 형국이 되는데요. 그건 종합주시와 그리고 선물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그들의 오차 범위들을 분석을 할 줄 알면 정확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웹도덕 현상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꼬리가 몸통을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수의 이제 방향성이 위쪽 고점에 대한 피로감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하지만 현재의 속도로는 보면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만약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시장은 우상향. 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요. 금일장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어제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포지션이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싶을 정도로 포지션 자체가 현재 매수 포지션이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고 있는 분면이거든요. 또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초반부의 속도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초반부의 속도가 공격적인 이후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기관계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창구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황금라인 이제 잠시 뒤에 도출되겠지만 그 부분에 안착이 들어오면서 우상향이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대비해서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주포 쪽으로 주도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콜옵션 쪽에서의 방향이 어제 대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지금 관망세로 일관이 됐고요. 그다음 풋옵션 쪽에서의 속도 자체가 다시 한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명절 이후에 개인들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시장의 하방 포지션들이 좀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누적감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는 이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은 계속 논하지 말자. 현재 고점을 논할 수 있는 건 저도 오래간만에 뒷북 한번 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점으로 인정이 됐을 때 그때 고점이다라는 시그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건 머니게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결론이 좀 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최근에 시장은 웹도덕 현상이 정상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베이시스 부분에 대한 롤오버가 완료가 되고 나서 거래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출발과 함께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매도 우위 쪽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비차익 쪽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시장을 슈팅으로 내몰았을 때 베이시스를 감안하면서 올려버리니까 바로 비차익과 차익 쪽에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시장은 저 베이시스 놀이에서 완전히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종가상 종합지수가 꼭 동시효과 때 위로 슈팅이 나가거나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현 선물관의 계리율들을 안정권의 제자리로 놓기 위한 회귀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고점 매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올라가는 폭대도로 보면 어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대략적으로 4P 정도로 좀 잡고 계시는데요. 4P 정도가 올라갔었지만 다시 되돌림 자체가 거의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국이겠죠. 이만큼 현재 기준점에선 다시 정상치,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타트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이다. 일명 머니게임에서 XR이라고 얘기하는 돈 XR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자금이 한계점, 목치까지 다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잡고 등수하시는 것은 좀 짧게 보시고 매도 역시도 조금은 짧게 포지션이 이렇게 걸려들지 않는 이상 어젠 저희는 이 최고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때리고 이제 밀고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고서 어설프게 걸려들었을 경우에는 일단 방망이 무조건 매수와 매도는 짧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최근 거래일수의 평균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면요, 이 외국인들이 시장 출발과 함께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 들어왔던 것 중에 매도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들어온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9월물을 놓고 보면 뭐 만기 이후면 더더욱더 심했던 부분인데요. 거래수가 짧았으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부 현물 쪽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것은 프로그램 쪽에 대한 바스켓 매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력이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된다라면 위쪽 고점 매도를 조금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계속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황금 라인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이미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한 자리가 있긴 한데요. 비슷한 자리 부분에 이제 부각되니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도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뭐 신호등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라고 하는데 로직 자체를 새롭게 짜서 4년 만에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신호등은 현 선물에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로직을 좀 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황금 라인은 급일장에 263.45입니다. 자, 올라탔거든요. 올라탈 때 보시면 아침에 해물 딱 지면서 위아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도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봉뚱띵이 이쁜이 뚱띵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뚱띵이 못난이 뚱띵이들이 별로 출애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무지하게 봤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황금 라인의 중요 라인을 올라칠 때 양봉뚱땡이를 동반 수반시키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는 상승종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황금 라인 위쪽 상단에서는 매수로만 포지션을 진입하시고 이탈이 나오면서부터 공격 매도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 부분 대비해서 조금 더 중요한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 황금 라인을 갖고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내신다면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현재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희 알파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신호등의 교육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급하게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큰 그림은 정상치라고 한다면 쉬어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신호등에서 부러지는 형태와 같은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만 또 일봉상으로 선물지수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 이평선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미 이 부분이 황금라인과 신호등이 이평선이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제가 무슨 4년 만에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일부 조정은 좀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갖고 있는 중소형주 이빨 물고 가셔도 좋은 그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황금 라인이 궁금하신 분들 특별히 4년 만에 만들어내셨다는 신호등 시스템이 뭔지 직접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치시면 우리 주쌤 김동 멘토님의 방송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김동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분석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제법 커졌습니다. 일단 하락하고는 있지만 2천은 챙겨놓은 상황인데요. 이 밖에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네, 오르는 업종목에 오늘 동아 엘텍과 차바이오엔, 젠백스 등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동아 엘텍은 전일 패션 부분을 떼고 전자재료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제일모직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3분기 실적 호전 기대가 오늘 나왔고요. 차바이오엔은 미국의 전문병원 2곳을 인수한다라는 성장성 리그가 오늘 불거졌습니다. 젠백스는 최정암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폭을 점차 키우면서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세 종목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죠. 전일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매도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요. 상반기에 수주가 3조 원대 그쳤다고 하죠. 수주 급감 소식, 또 9월 초 이후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 오늘 역시 121선 정도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자체가 오리온 쪽에 지원을 못 받으면서 그룹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일 하한가, 그렇지만 오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일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오늘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업특징주 분석을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이후 처음인데 동아 엘텍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아 엘텍이 지금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동아 엘텍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특히 영업이익은 130% 가까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주력 매출 장비, 검사 장비 매출액이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모직이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아 엘텍이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모직이 패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전자 소재 사업을 강화하면서 동아 엘텍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작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모직의 설비 투자 확대로 선익 시스템이 수주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연결 기준으로 동아 엘텍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9월 초부터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20일 이평선 7,500원 선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해봐도 실적 발표까지 좀 홀딩하셔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차바이오엔인데요. 차바이오엔이 이제 올해는 이제 미국 전문병원 2곳 인수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국내 종합병원 1곳까지 추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제 인수한 전문병원들을 통해서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해서 신화효과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상승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바이오엔의 이제 장기적인 이런 병원 운영에 대한 플랜으로 성장성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배아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 부분에서도 차바이오엔이 지금 다수의 파이프라인들 통해 가지고 임상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이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임상 통해 가지고 개발 가시화된다라면은 이제 선도 주자로서 좀 입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역시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 주가가 120일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120일 이평선 지금 돌파에 중점을 두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11,000원 선 아래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젠백스가 최장암 이제 GV1001 상용화를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최장암 표준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상용화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KB 자산운용이 지금 젠백스 지분 5.61%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들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주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8,000원 선 아래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24,500원 선 아래에서 조금 신규 접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엔은 121선 돌파를 기대하셨고요. 젠백스는 단기 트레이딩, 동아 엘텍 역시 어느 정도 신규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오늘 특징주를 모두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다음 주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이제 밀리기 시작할 때 한번 연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13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음을 얘기하셨는데 전일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은 전형적인 외국인의 그런 패턴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약 48%에서 49% 사이까지 보유 비중을 좀 늘렸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거래일 만에 이제 지금 매도로 소폭 매도긴 하지만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간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원인으로는 지금 어제 애플이 5% 급등을 했습니다. 그 아이폰 5가 그 출시된 지 3일 만에 900만 대 판매고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애플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뭐 어쨌든 지금 IT 섹터 쪽에 전반적으로 뭐 포트를 크게 늘릴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애플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빠지는 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지금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연말로 갈수록 어떤 뭐 산타랠리라든가 연말 랠리, 전기전자 업종 4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4분기로 갈수록은 뭐 삼성전자도 반등 쪽으로 무게를 좀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외국인 창구 쪽으로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도 반대로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매도폭이 그렇게 뭐 순매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크지 않고 점차 조금씩 그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크게 매수 들어온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재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좀 잡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다운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주액이 14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한 5조 원 미만으로 지금 수주 목표를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9만 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좀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오늘은 뭐 소폭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 뭐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 쪽에 상당히 좀 매도가 많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관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까지 이제 매도에 가담을 해주면서 오늘 1.3%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선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 86,000원 선 정도 부근에서는 강한 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86,000원 정도 수준 지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동양증권인데요. 아마 지금 뭐 금융권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가장 뭐 핫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폭탄 돌리기식으로 CP 그 기업어음이죠. 기업어음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상환자금 마련을 하면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왔었는데 그 폭탄이 이제 뭐 터지느냐 마느냐 지금 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부도설 나오면서 법정 관리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어떤 뭐 법정 관리 들어갔던 기업들 뭐 얘기 나오면은 뭔가 하나는 분명히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터질 거는 터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동양증권만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자체적인 어떤 부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고객 예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예탁을 하게끔 한국금융 예탁결제원에다가 그리고 한국금융증권에다가 지금 따로 예탁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자체적인 또 사실 뭐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의 어떤 계열사 CP라든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뭐 발행 창구였지 뭐 본인들 스스로가 그룹의 어떤 뭐 재무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부분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주가도 역시 보여지고 있죠. 주동양은 점화 찍었는데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 1%대 지금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하고 있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매수하자 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그 그룹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가시적인 어떤 뭐 구조조정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도 가능성은 낮지만은 고객 자산 이탈 우려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그 고객 자산이 약 40조가 넘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계열사 관련 상품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객 예탁 자산의 어떤 경색 따라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도 리스크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낫겠고요. 당장 뭐 매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은 수급을 보자 하셨고 동양증권은 아주 중요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님의 다음주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금 중국장에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장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제조 PMI가 6개월 내 최고치 나오면서 중국장이 많이 올랐다라고요. 2200선을 일단 회복한 상황인데 오늘 약간 눌리네요. 예, 지금 현재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에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소폭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26% 하락한 2215.2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은행들의 예금금리를 10%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예금금리를 평균 10% 정도 사용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금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에서는 좀 순이자 마진에 따른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진위계수 0.5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도시농촌 주민소득 분배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불평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가 지금 0.501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좀 심한 편이고 0.5를 넘으면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중국의 진위계수가 0.5를 돌파했던 것이 시장에서는 그 중국 경제에서는 좀 부담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이 선성장보다는 선분배 후성장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HSBC 제조 PMI 지수 전일 발표가 났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1.2로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전일 중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HSBC의 언론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200선 위로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계속적으로 좀 출현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 내외에서의 혼조 장세 움직임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쯤에서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 주신 것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은요. 전약 후강이라고 하셨는데 예, 잘못 나갔네요. 오늘 아침이 조금 약하고 오후장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외국인들 선물도 아마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거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음식료 쪽을 전일에도 강세였는데 주목하자라는 의견 특별히 내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오늘 애플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특별히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삼성전자 밴더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 수급 분석해 주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데 포지션 변화를 좀 잘 관찰해야 하고 그나마 좀 관심권에 둘만한 섹터는 조선과 기계, 중소형 바이오라고 압축해 주신 바 있죠. 네, 또 한 부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공감하실 만한 의견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 주도 이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 과연 사느냐, 결국에 그
그것이 좀 시장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어느 정도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좀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도 우리가 좀 예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이제 전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좀 횡보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장세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는 만큼 3분기 이제 실적 개선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었지만 공격적인 매수를 자제하자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오늘 CJCGV를 그래서 준비해 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CJ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뭐 최대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올해 지금 영화 관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지금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큰 폭의 지금 외형과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제 8월 달만 보더라도 영화 관객 수가 거의 2,9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월별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흥행이 다소 좀 부진했었지만 8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뭐 20% 증가하는 관객수 이제 급증 추세가 좀 이어졌었고요. 역시 이에는 뭐 설국 열차가 거의 뭐 1,000만 가까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상당히 좀 인기 가도를 좀 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어느 정도 좀 관상이라든가 뭐 이러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흥행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지금 현재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성수기야 그리고 지난주 이제 추석 특수로 인해서 영화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오늘도 역시 시장 대비해서 3%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 고점이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 충분히 이번에 다시 한번 재탈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6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지금 주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60일 이평선이 한 49,000원 부분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넥라인으로 좀 잡으시면서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3분기 성수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CJCGV였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능하다. IM투자증권 정혜훈 팀장님께서 특별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2,000포인트 딱 보여주고 있네요. 좀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조금 애플이 어떤 흐름이었나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서도 아이폰 5S랑 아이폰 5C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고 있단 말이죠. 현재 좀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근데 많은 물량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자, 선물도 잠깐 살펴볼까요? 선물 오늘 또 역시나 많은 물량이 또 나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2,000포인트 부근부터 해서 외인들의 수급 변화의 흐름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코스닥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자, 외인들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5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매도, 기관들은 그냥 계속 다 팔고 있어요. 얘들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외인들의 코스닥 수급이 이제서야 서서히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이 되면서 다시 530포인트 안착과 더불어 55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피 2000포인트에 맞춰서 코스닥은 550은 돼야지 그래도 정상이거든요. 그 부분 조금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바로 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종목을 목표가 달성을, 세 종목 달성을 했죠. 그래서 다 빠져나갔고요. 한 종목은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캠트로닉스와 테크윈 메파스가 있는데요. 사실 캠트로닉스 마이너스가 조금 심합니다. 하지만 좀 이 종목은요, 보유를 할게요. 이 종목 사실 갤럭시 시리즈 있어서 최대 매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좀 이슈가 안 됐을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지금 코스닥 IT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크게 상승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멜파스도 역시나 지금 갤럭시 노트 3 출시와 더불어서 조금 판매량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일단 애플이 먼저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좋으면 삼성도 좋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역시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두 가지 역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 종목은요. 네, 애플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이고요. 또 한 종목은요. 분할하고서 다시 상장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애플 관련주로서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3중 바닥 찍고 반등하는 그런 형이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면요. 인터플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차트를 지금 제가 눌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의 모습입니다. 거의 뭐 4중 바닥이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차트 보시면요. 자,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이네요. 4바닥 거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근데 이때 항상 바닥권부터 해서요. 이 바닥권부터 해서 올라갔을 때 항상 갔던 때가 얼마죠? 그렇죠, 여기죠. 45,000원까지는 그 이상까지는 항상 한 번은 도달하고서 얘가 떨어지는 말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등 주면은 45,000원 정도까지 못 가더라도 그 가운데 갈 수 있을 것 같고 3%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재분할상장. 자, 분할상장 대한항공입니다. 한진칼과 나눠갔죠? 대한항공에 근데 제가 수급 얘기 드렸잖아요. 시작 전에. 수급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수급 상황입니다. 재상장한 이후의 수급 상황이 외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줍니다. 자, 외인들 지금 3일 연속 18만 주, 17만 주, 13만 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 57만 주, 10만 주, 2만 3천 주 가량을 그냥 계속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외인 50만 주, 한 달이 아니라 3일 동안 외인 50만 주, 기간 70만 주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고요. 차트도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려는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차트 흐름이 그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인터플렉스와 대한항공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바닥을 4번 찍은 종목은요, 반드시 보통은 전 고점 정도까지는 꼭 가진 못하지만 그 절반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자, 인터플렉스.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흐름에서 지금 이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전고점 라인이 45,000원인데 그 중간 말씀드렸어요. 얼마죠? 41,500원 정도까지, 한 3,000원 정도까지는, 2,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 얼마죠? 39,700원입니다. 39,700원, 39,750원인데요. 살 수 있는 가격 39,75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50원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고 목표가는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5 잘 팔린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첫날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터플렉스 말씀을 드려봤고요. 애플 IT 대장주로서 한번 반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2천 정도를 회복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FOMC 회의 이후 실적장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실적 우려 때문에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제